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반 스케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릴 거예요. 오늘 장소는 고창 90호항입니다. 제가 고창을 좋아해요. 따라해 보시죠. 따라 그리면 그림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림 그리는 법, 특히 구도 잡는 거, 디테일하지 않게 그리는 방법, 형태를 그리는 법,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소개할 거고요. 속도도 그냥 제 속도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얀 백지 앞에 두고 망망대해처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때 뭘 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냐면 그냥 아무거나 선 하나 그으라고 합니다. 그냥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깨끗한 종이 뭐 하나 선 그리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뭔가 막 그림이 진행이 돼요. 에라 모르겠다. 자, 저는 이렇게 박스를 칩니다. 사면에 박스를 치고요. 그러면 일단 뭔가 그림이 시작이 돼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박스를 치고 난 다음에 3분할법 기억하시죠? 이 박스 안에 9등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상의 선을 머릿속에서 긋고 있어요. 자, 아래쪽 부분에 3분할 선, 이 선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자, 과감하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선을 수평으로 쭉 그어봅니다. 이 수평선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림 멘탈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구도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등대를 하나 그릴 텐데 이 등대는 내 그림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구도 선 그렸잖아요. 3분의 선. 왼쪽 세로선에 이 빨간색 등대를 배치할 겁니다. 이야, 사진 작가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쪽 위치에다가 내 주인공을 배치하는 거죠. 등대를 그릴 텐데 이 등대는 예뻐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가 되기 충분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주인공. 근데 이게 참 희한하네. 이 등대가 생긴 게 마치 튤립 같이 생겼어요. 왜 튤립이지? 고창이 튤립과 연관이 있나? 잘 모르겠어. 여튼 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태적으로만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그렸잖아요. 사실 이 기준선은 이 등대가 놓여져 있는 이 방파제, 이것의 기준선들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형태적으로 듬성듬성 모양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세 개의 뿌리나 있는 방파제에 많이 쓰는 것들이잖아요. 귀찮아. 이거 언제 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리긴 싫어. 그러니까 나중에 좀 그릴 건데 일단 형태로만 만드는 거예요. 대충 여기에 얘네들이 있을 거야. 아, 이거 근데 어떻게 그리지? 이게 그리다 보면 참 귀찮은 거 많아요. 근데 안 그릴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일단 좀 마음이 동할 때까지 그냥 놔둬야지 뭐. 이게 그림이 귀찮아지면 그림 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등대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 등대하고 다르게 하얀색 등대는 뭔가 모르게 좀 신비한 느낌이 있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 튤립처럼 생겼어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가 마치 쌍둥이처럼 있는 이 90호 항은 정말 예뻤어요. 자, 그래요. 튤립처럼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중간에 이렇게 방파제 위에 있는 난간들이 살짝살짝 보여요. 근데 뭐 자세히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뭔가 좀 얼기설기하게 좀 넣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 같죠? 그냥 거기에 난간 같은 게 보였으니까 그냥 난간 형태를 대충 넣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충. 자, 이제는 배를 좀 그려볼 거예요. 배는 이 보기에도 일단 복잡하죠. 아, 이때 이제 디테일한 것을 따지면 안 돼. 악마는 정말 디테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배를 그릴 때는 전체적인 형태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디테일한 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지붕 부분, 또 창문 부분,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대충 그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리는 걸 잠깐 보세요.
이 제가요, 그림 그릴 때 디테일하게 그리지 마세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몇 번을 얘기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죠? 근데 이런 피드백들이 많아요. 자기는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우리한테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래. 하하. 근데 보세요. 저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는 거거든요.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대충 그려요. 진짜 알고 그리는 거야, 모르고 그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요. 대충 네모면 네모,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죠. 심각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디테일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실력이지 뭐. 이 대충 그렸는데 자꾸 디테일하게 그렸대. 그게 실력인 거야. 이제 여기에는 이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대충 그렸는데 외워서 그린 것들도 있고, 대충 그렸는데 그냥 선들을 좀 복잡하지 않게 여러 번 긋는 것들이 있어. 예. 근데 그냥 또 없는 선을 그리지는 않아. 막 있을 것 같은 선들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좀 확신 없이 그냥 그리는 것도 있어. 사진과 제 그림은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잘 안 맞아요. 애기에게 이렇게 그려놓고서 뭘 살 그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자, 여튼 형태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선들은 대충 그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충. 자, 이게 원근법을 좀 살리는 것이 그림에서는 좀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과 좀 중간에 있는 것,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하얀색 등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깊이감을 만들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리는 것은 가까운 배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너무 자세하게 그려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림이 금방 포기가 이루어진다. 왜? 그러려면 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덩어리감으로만 형태를 그리고 조금씩 세부 선들을 대충 느낌만 표현하는 거죠. 틀려도 상관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창의 이 90호 항을 보면서 참 느낌이 좋았어요. 일단은 빨간색 등대하고 하얀색 등대가 쌍둥이를 이루면서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요즘 왜 폭삭 소가수다 관식이 때문에 항구가 이게 자주 등장했잖아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그냥 관식이가 나올 것 같고 애순이가 거기 있을 것 같고. 항구는 그냥 정감으려서 그리고 싶어요. 여기를 방문했던 기록을 남기고 싶고, 또 고창은 왠지 더 기록을 남기고 싶은 곳이야. 고창은 제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고창을 가면 일단은 구름 같은 느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고흐가 그리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고흐의 그림에서나 있을 법한 밀밭 그 위에 까마귀 나는 그림, 다양한 그림들의 그 정서가 고창에 가면 그냥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곳에서는 꼭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칭으로 쭉쭉쭉쭉 그냥 과감하게 어둡게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칭으로 어두운 곳은 까맣게 칠해 놓고 나면 흰색과 이 까만색의 어둠이 대조를 이루면서 깊이감과 공간감이 생겨요. 이런 효과들은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이거는 제가 제 책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라면에 물 맞추는 경험이에요. 이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된다고 누가 옆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쳐줘. 그냥 내가 깨닫는 거예요. 대충 내 입맛에 맞는 라면의 물은 이 정도인 거야.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요. 이렇게 배를 그리면서 계속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기설기한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계속 그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금 제 속도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똑같지 않아. 이야, 사기네, 사기. 자, 저는 오늘 만년필은 파버카스텔 온도로 만년필이고요. 닙 사이즈는 F입니다.
안에 들어간 잉크는 누들러스 렉싱턴 그레이, 물에 녹지 않는 잉크예요. 그러니까 수채화를 해도 이 선들이 번지지 않습니다. 자, 종이는 제가 늘 쓰고 있는 미도리 MD 노트북이라고 하는 노트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을 때는 그냥 구불구불하게 그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끊었다가도 됩니다. 너무 실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세상의 선들은, 사물에 구성되는 선들은 다 이래요. 우리 눈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냥 보여지는 것 그대로 그려지는 건데 그냥 이렇게 실선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만년필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 만년필에 쓱쓱 하는 이 종이를 긁는 이 소리가 좋기도 하고요. 이 뭔지 모르게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만년필은 좀 격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느낌과 무게감도 있고. 근데 이 만년필 이 립 촉을 쳐다보면서 그림 그릴 때는 왠지 모를 희열 같은 것이 있어. 그냥 그래요. 뭔가 고급스럽지 않아? 그냥 내가 그리고 있으면 내 모습을 나 자신이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좀 있어 보여. 아, 이게 자뻑인 거죠. 뭐 어때? 그림 그릴 때 좀 자뻑 좀 느끼는 게 뭐 누가 뭐 피해주나? 그래서 이 만년필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 만년필 뭐가 좋냐? 좀 추천 좀 해달라. 사실은 근데 제가 잘 추천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만년필은 그냥 제가 좋아요. 근데 남들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잘 할 수가 없어. 그냥 저는 이 펜이 파버카스텔의 온도로 만년필인데 그냥 이 묵직하고 무거워서 좋아요. 그리고 그냥 고급스러운 나무의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해서 좋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굵어서 손에 잘 안 들어와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좀 그래. 만약에 무거운 묵직함을 원하거나 또는 좀 이게 나무의 이 재질감이 너무 좋거나 고급스러운 것을 원한다면 이 온도로 만년필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 잉크 왜 물에 안 번져요? 라고 얘기해요. 예, 물에 안 번지는 잉크들이 있습니다. 예, 워터프루프라고 써져 있는 잉크들이 있고요. 안료 잉크들이 있습니다. 피그먼트 잉크죠. 이런 잉크들을 활용한 것이 있는데 저는 주로 렉싱턴 그레이라고 하는 이 누들러스사에서 나오는 잉크를 주로 씁니다. 완전 까만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인 거예요. 이 느낌이 좋아. 이제 마음 먹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드를 그릴 거예요. 이게 4개의 발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해 보여도 막상 그리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이게 망해요.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한 4-5시간 이것만 그리고 앉아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림이 자꾸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중간에 안 그리고 싶은 거지.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앉아있나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좀 포기하고 가거나 웬만한 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려요. 그냥 원통형을 계속 그립니다. 서로 그냥 교차시키면서 원통형을 그려요. 그래서 대충 여기는 구멍 뚫린 곳이다 싶으면 까맣게 칠하고 이렇게요. 아니다 싶으면 하얗게 놔두고 조금 회색으로 빗금 쳐주시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거지. 보세요.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겨워. 하다 보면 에이씨 이거 내가 왜 하고 앉아있지? 하는 게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림 그리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 정도는 뭐 해야지. 그죠? 이 테트라포드는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멀리 있잖아요. 이 제가 봐도 여기서 한 100m 넘는 곳에 있는 거야. 이거 사진으로 보니까 마치 그냥 똑같이 그려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안 그려도 돼요. 네, 그럼요. 보세요. 이렇게 그려도 이거 그냥 테트라포드 같잖아요. 방파제 같죠? 그래요. 방파제 멀리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난간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시멘트로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선 몇 개 그으면 다 그게 그냥 된 거지. 그죠? 바다와 만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끝났고 반이 끝났어요. 이제 왼쪽 거 한번 할까요? 이히. 예, 저는 지금 방파제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참 걸릴 거야. 지겹죠? 보시는 여러분이 지겹다면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다는 뜻이지. 보기만 하고 있다는 거지. 같이 그리자니까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그 고창 도서관에 초청을 받아서 그림 강의를 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고창에 계신 분들 그리고 멀리 광주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함께 한 50명 정도가 같이 제 강의를 좀 들었어요. 글쎄요, 뭐 좋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들 환호는 해주셨어. 사인도 많이 받으시고 아무래도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까 좀 깨겠죠? 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그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을 갖고 오니까 힘도 나고 또 용기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슬슬 한번 기지개를 펴볼까 합니다. 때로는 대충 그려도 그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좀 쉽게 넘어갈 건 넘어가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곱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스트레스 더 받아.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 나는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뭘 저렇게까지 생각하나 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 별로 동의도 못 받으면서 혼자 스트레스, 혼자 끙끙 앓고 사는 거지. 그림 그리다가 특히 이런 테트라포드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 반복적인 거 그려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생각해. 그때마다 나도 인생 살 때 대충 그릴 건 대충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좀 인생 살 때 좀 그렇게 살자. 좀 지겹다.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얼추 다 그리고 있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세워놓은 어떤 계획으로 그리지는 않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야. 과정들이 이렇게 세팅돼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다 보면 이거 그리다가 갑자기 왼쪽 그리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튀어나가서 그리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는 게 그림이지 뭐. 뭔가 저는 이
펜더링을 할 때는 이 해칭들을 좀 많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칭도 이렇게 해칭을 날려서 긋지 마십시오. 해칭해야 할 곳에 면이 보인다면 그 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들을 완벽하게 그으십시오. 이것도 선 긋기의 일종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칭을 하라고 하면 엉거주춤하게 그냥 막 날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꽉 채우지도 않고 선들도 간격도 안 맞고 귀신 머리카락처럼 그냥 그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자, 뭔가 팁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진한 곳과 안 진한 곳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 그러면 깊이감이 생겨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얼추 공간감이 생기면서 느낌이 되게 좋아집니다. 자, 저는 지금 그렇게 어떤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면과 암을 구분해 가면서 깊이감을 만드는 해칭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 그림의 디테일한 표현들이에요. 디테일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요 느낌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까맣게만 하고 해칭만 하는데 완성되는 부분마다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뭐 되게 디테일한 게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셔요. 따지고 보세요. 사진과 그림을 따져 보세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하나도 비슷한 게 없어요. 형태만 큰 덩어리만 비슷할 뿐이에요. 이게 제가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는 나름대로의 팁입니다. 가르쳐 드리긴 싫은데. 자,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색을 한번 칠할 겁니다. 사실 이 종이는 그렇게 그램수가 중량이 높은 종이는 아니어서 수채화를 하기에는 적합한 종이가 아닙니다. 근데 살짝만 할 거예요. 저 정도만 살짝 하더라도 어떤 종이든 수채화를 칠하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약간 들떠 있죠. 물이 들떠서 붓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뭐 어쩔 수 없죠. 이 채색이 좀 겉도는 것 같죠? 이렇게 얼룩이 지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요. 완전히 맑은 날은 아니어서 구름낀 날이었거든요. 살짝 이렇게 얼룩이 져가고 있어요. 아, 나 이런 거 좋아. 수채화는 이렇게 의외의 표현들이 나와서 좋다니까요. 자, 바다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채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종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이 그냥 스며들지 않고 겉돌고 있어. 그러니까 수채화에 적합한 종이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러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색을 칠할 건 아닙니다. 약간 그냥 담채 정도의 색을 칠할 거예요. 하늘에 살짝의 색이 있고 또 아무래도 저 빨간색 등대는 조금 색을 칠해야 내 느낌을 잘 표현할 것 같아서 이 정도의 빨간색의 등대는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칠하고요. 원 스케치 할 때 저는 조금 적절하게 담채 정도의 엷은 색을 칠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냥 취향이에요. 약간의 회색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명암을 좀 줘볼게요. 이렇게 이 테트라포트 이 방파제 부분을 조금 색을 살짝 엷게 칠할 거예요. 뭘 칠했냐고요? 조금 칠했어. 네, 고창 90호항의 등대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